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박원갑 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부동산 바닥 찍었다. 무슨 소리야. 좀 더 떨어지지. 라는 이 두 가지 양극화된 전망 안에서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먼저 지금 이 바닥을 찍었느냐 안 찍었냐 그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 주택 가격으로 따져보면은 여전히 지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진다고 그럽니다. 이게 약세를 바닥을 다진다고 그러거든요. 바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바닥을 다진다. 그 다음에 바닥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바닥을 이미 통과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닥을 쳤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강한 반등세를 얘기할 때 보통 쳤다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전국 주택 가격은 뭐요?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죠. 더 떨어집니다. 지나고 있는 거랑 다지는 거랑도 완전히 다른 의미군요.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금 주간 단위로 오르고 있어요. 7월부터 아마 월간 기준으로 보면은 반등이 올 겁니다. 지금 보면 7월이 주간 단위로 보면 거의 플러스예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나 수도권을 본다면은 그건 이미 바닥을 지났죠. 지역별로 다 다르네요. 주택, 아파트 다르고 아파트 안에서 또 서울 지역 다르고. 그래도 평론가식으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을 전망하면 아직 바닥이 멀었죠. 뭘 보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뭘 보고. 제가 실수요자,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 기준으로 전망을 하고 대응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올렸잖아요. 네. 자, 그럼 볼게요. 네.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서울 아파트는 언제부터 올랐느냐?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그걸 조사를 하는데 네. 실거래가는. 네. 근데 월간 단위로는 표본 통계 조사라고 합니다. 샘플 조사 통계. 이 국가 공식 통계입니다. 실거래가는 약간 선행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1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실거래가가. 근데 그게 표본 통계로는 5월부터 올랐어요. 그러면은 시차가 얼마 정도 나요? 4개월 나지요. 네. 전국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전국은 아마 7월 정도 아마 표본 통계, 샘플 통계로 플러스 나올 거다. 근데 실거래가는 2월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약간 시차가 얼마 정도 나요? 5개월 정도 이렇게 난다고 보시면 되고, 수도권은 6월부터 반등이 왔죠. 수도권도 2월부터 올랐거든요. 그럼 몇 개월 차이예요? 5개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항상 이게 실거래가 지수가 선행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실거래가 중심으로 의사결정하시면 좋은데, 서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까지 잠정 지수를 합하면은 9% 정도 올랐고요. 물론 이제 공식 통계는 지금 5월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7.75%가 올 들어서 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은 올 들어 5월까지 5.2%가 올랐는데, 네. 6월까지 또 잠정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하면 한 6% 정도 올랐고요. 지방은 별로 오르지를 못했어요. 한 지금 5월까지 한 0.6% 정도 올랐고, 6월까지 다 해봐야 한 0.9% 정도. 이 잠정치입니다. 네. 전국으로 따져보면요, 5월까지 한 2.9% 정도 올랐고, 6월 잠정치 있잖아요. 네. 요거까지 하면 3.5% 정도, 요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공식 통계는 5월까지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 거래된 날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한 달 보름 정도 늦습니다. 시차가 좀 있다. 집계가. 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5월 통계까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7월 15일 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8월 15일 날 뭐가 나오겠어요? 6월 통계가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잠정치라고 항상 떠요. 여러분, 한국부동산원 들어가시면은 공표 보고서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 잠정지수인데, 네. 보통 이게 약보합이나 강보합 사이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면 방향성 확 틀어버려요. 근데 서울 아파트 보면 6월 달에요. 지금 잠정지수가 1.3%거든요. 이게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방향을 못 틀어요, 이 정도는. 1.3% 정도 되면은 잠정치가. 네. 방향이 아예 꺾이거나. 꺾이긴 어려워, 1.3%. 그러기 어렵다. 이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제가 보면은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온 거예요. 작년 급락에 비하면요. 네. 그러니까 워낙 작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가 17% 빠졌고요, 연간. 서울은 22%, 경기, 인천은 23%씩 빠졌습니다. 와. 작년에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역전세난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값은 올라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단순 도식에 빠지시면 안 돼. 네. 맥락적 사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든 매매든 작년에요. 사실상 IMF 이후에 가장 하락폭이 컸다는 이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주택시장을, 특히 아파트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다는 이 근거, 베이스를 가지고 부동산을 분석해 보시면 어느 정도 아마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은 보고 싶은 대로 보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어떤 국면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지금은 때는 지난다. 불안한 반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서울은 바닥을 이미 지났죠. 통과한 거죠? 지났죠. 이미 지역별로 지났다고 보면 다르고 되죠. 그리고 전국 주택거래 기준으로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 다지고 있고. 아, 그렇게 그다음에 전국 아파트 가격은 바닥을 지금 지나고 있고. 지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중국, 주택에 따라. 중국 그 네. 주택 가격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주로 서울 아파트나 아니면 그렇죠.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아니면 지방을 얘기하실 볼 거냐.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중양극화 양상이라고요. 그러네요. 뭐냐면은 아파트하고 비아파트하고 또 달라요. 이게 전국 주택이랑 아파트랑 여기에는 비아파트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아파트는 지금 좀 심각한 게 이 자칫 구조적 불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전세 사기하고 이 빌라 사기 있잖아요. 지금 빌라 다세대는 매매도 거래 안 되고 전세도 거래 안 돼요. 그럼 어때요? 아파트는 좀 올랐지만 다세대 다가구들이 힘을 못 쓰죠. 전세대 매매 힘을 못 쓰죠. 두 개 합치면 어때요? 그러니까 보합이나 약보합 되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제가 평론가적 마인드보다 네. 장바닥 시세의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네. 앞으로 그러면은 집값이 그러면 그게 계속 올라갈 거냐? 저는 글쎄요. 지금 주택 시장의 호재라고 하면은 사실상 없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뭐가? 아직 뭐가 있어요? 금리 높죠. 역전세는 온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건설사 PF 문제, 저 부실 언제 틀릴지 모르는 거고. 유일하게 호재는 정부 규제 완화책, 13대책 있잖아요. 정책 완화. 그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 네. 그거하고 이거보다 더 강한 호재는 이른바 낙폭화돼. 아, 가격 메리트. 가장 무서운 게 가격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시면 돼요. 일각에서는 예. 아마 오른 거에 비하면 빠진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쵸. 뭐 너무 그럴 수 많이 있죠. 근데 작년에 워낙 단기적으로 급락이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게 뭐 제한적 반등이든 뭐 기술적 반등이든 그거는 이제 가봐야 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은 이 시장이 그러면 이 치고 올라가는 거냐? 네. 그걸 보기 힘들죠. 그 추세가 궁금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빠졌고 꽤 빠른 반등이라고 하셨지만 생각보다 반등이 아직 빨랐죠. 불안하다고 하셔서 저는 하반기 때 아마 실거래가 중심으로 보면은 네. 소강 국면 정도로 봅니다. 지금 이 추이가 그냥 유지되는 정도라는 말씀이세요? 약간 출렁거리면서 이 상승폭이 조금 어떻게 보면 둔화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둔화되거나 아니면 보합세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계는 그렇지 않아요. 통계는 더 오른다고요. 지금 주간 단위로 보니까 0.09던데 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거 전세든 매매든 0.09면은 왜 그럴 것 통계랑 같아요? 달라요?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게 예. 이게 서서히 반영되니까요. 그래서 시장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의 법칙. 바로 안 빠져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번 중개업소 가보십시오. 네. 그렇게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인지. 아마 그래서 저는 소강공명 정도로 보는 거예요. 왜냐? 일단은 싼 게 다 팔렸어. 가격 메리트 있는 쪽은 다 나갔어요. 싹 다 많이 팔렸죠. 바닥에서 10% 20%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거래 가격 보면은. 네. 물론 동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죠. 네, 네. 두 번째, 지금 대출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어요. 9월까지 오를 거로 보거든요. 네. 그리고 역전세난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거고, 특히 올 4분기가 역전세난의 피크입니다. 그럼 4분기가 네. 집주인이 그러면은 안 되면 좀 팔아야 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세난하고 전세 가격 떨어지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작년에 워낙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지금 시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네. 앞으로 보면은 네. 여러 가지 형식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른바 더블딥, 더블 딥이 뭘까요? 설명해 주세요. W자형.
이렇게 예, 쌍바닥을 찍는다고 주식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네네. 우리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쌍바닥을 찍었었거든요. 2008년 리먼 사태 터졌을 때가 2008년이죠. 그때 말이 한번 확 떨어지죠. 그때 네. 떨어지고 올랐어요. 2009년도에 오르다가 또 3년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2012년 말에 가서 이게 바닥을 형성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이른바 더블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사이클마다 다르군요. 근데 요번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른바 욕조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기울기가 있죠. 물 내려가는데 좀 낮죠, 그죠? 아, 네네, 이렇게. 아니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약간. 네. 그럴 양상이 있고, 우상향하되 굉장히 기울기가 낮은, 거의 뭐 예. 미미한 수준. 혹은, 이 바닥이 넓은 U자형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탁자형 가능성도 있어요. 네. 좀 오른 다음에 오르지 못하고 계속 행보하는, 이런 고온현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다분히 열려 있죠. 그래서 제가 시황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게 과거를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 지금 판단을 시황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2021년 제가 10월이 고점이라고 그랬죠. 네. 그때 대비해서 지금 집값이 어느 수준이냐면요. 네. 우리가 2020년 8월부터 12월 사이입니다. 지금 집값이요. 아파트 값이요. 실거래가를 보면은 네. 서울이 2020년 8월 수준이고요. 지방이나 수도권은 대부분이 2020년 12월 수준입니다. 그만큼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빠졌냐면은 서울은 지금 5월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 81%고요. 수도권은 79.5%입니다. 와. 지방은 89.1이에요. 지방은 오른 것도 없고 내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때 고점 대비 높은 수준이죠. 서울이 81인데 지금 지방은 89잖아요. 네. 전국은 지금 83.8%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서는 거죠. 네. 저는 집을 사라고 강요 안 합니다. 집은 필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파트 재테크는 그건 선택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할 수 있는 꼭 집이 필요하다.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점 대비해서 서울은 지금 81%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25%는 뭐예요? 더 싸야 될 더 거고 싸졌으면. 수도권은 지금 80% 수준이니까 한 어떻게 보면 한 30% 30%. 정도까지 좀 싼 걸 중심으로 판단하셔야 되지 네. 시황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손품 다리품을 팔아서 어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보는 네. 이게 더 지혜로운 경험을 방법이라는 말씀을 네. 자꾸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아까 확청 편향에 빠지기 쉽고 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집값이 빠진다고 팩트를 보면은 지금 M1, M2가 별로 증가하지 않거나 미미하고 미국 금리는 고금리예요. 그럼 집값 빠지는 것만 보는 거죠. 근데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집값이 조금 올라온 거예요? 이때 집값은 집값이 아니라 뭐예요? 아파트 값이. 왜? 청리보금자리로 하고 대출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폭락이 왔잖아요. 가격 매입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자꾸 그래서 아. 우리가 단순 도식에 빠지지 말라. 네. 부동산은 1차 방정식이 아니다. 네. 부동산은요. 맥락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네. 자꾸 드리는. 그래서 제가 유튜브의 일종의 이게 이제 알고리즘 같은 거거든요. 네. 여기에 절대로 단순 도식에 빠지지 마시고 이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이른바 종합 사고 능력 이게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신념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제가 앞으로 어떠한 이런 유행의 회복세를 나타날지는 그거는 가봐야 알지만 네. 급반등은 없다. 네. 그리고 왜? 여전히 지금 주택 가격이 비싸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볼 때 제가 먼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황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가치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시황은 분석하기 나름이에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도대체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주택 가격은 별로 빠진 것도 없어요.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거 별로 빠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분석하기 나름. 전문가들이 그냥 이게 그냥 투웨이 어떤 브로드캐스팅이 아니라 거의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전국 주택 가격은요. 앞으로 한참 있어야 반등이 옵니다. 우리는요, 아파트거든요. 여러분들은 주택 시장의 평론가,
부동산의 평론가가 되지 마시고 아파트 실수요자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돼요. 아파트 실거래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대득해 바운스는요, 뭘 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서울 아파트는요, 네. 5월까지 지금 실거래가가 나왔거든요. 네. 작년 연말이 바닥이었는데 네. 벌써 실거래가가 7.7% 올랐어요. 그러면 6월에 잠정치까지 합치면은 9%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싼 게 다 팔렸잖아요. 그런데 네. 뭐 아직까지 대득해 바우스고 아직도 집값도 빠진다는 거야. 그거는 주택 가격을 얘기하는 거지. 네. 도대체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수요자인지 평론가인지 분명히 스탠스를 가지라는 거예요. 제발 평론가인 것처럼 부동산 평론가, 경제 평론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 네. 시황보다는 가치에 좀 더 오리엔트하는 게 낫다. 네. 이때 가치는 그냥 가격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가격 메리트라고 저는 말씀 그냥 네. 드릴게요. 두 번째로 나는 도대체 부동산 평론가인지 경제 평론가인지 실수요자인지. 실수요자인지를 명확하게 맞습니다. 구분하지 않으면요. 네. 이게요, 지표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시그널들이 우리한테 너무 옵니다. 많죠. 네, 근데 네. 대부분이요, 네. 보기 나름이에요. 그게 신호가 아니라 네. 자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하는 얘기에 따라 다 달라요. 부동산 시장으로 빨 때 집가 변동률은 오히려 정고점을 돌파했고요. 더 올랐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택 가격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빠져야 되고요. 아마 반등을 하면 한참 있어야 될 겁니다. 서울 아파트요? 네. 서울 아파트는 올 들어 상반기까지 무려 잠정지수까지 하면 9% 올랐어요. 그럼 뭘 보고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네. 뭘 보고. 우리는 전체 주택의 지금 64%, 작년 현재 우리가 전체 주택의 64%까지 이제 늘었습니다. 1200만 채 정도 됩니다. 네.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는, 저는 앞으로 이 방송을 아파트 실거래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평론가가 아니라 실수요자 입장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좋습니다. 드릴게요. 절대로 저는 대학 교수님이나 부동산 혹은 경제평론가식 그 말씀은 안 드릴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거지. 지금 뭐 국가 뭐 경제를 그거는 그쵸. 당위론적 세상에 빠지기 쉬워요. 네. 그래서 제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시황의 노예가 되지 마라. 오히려 가치나 오히려 가격 메리트 네. 어떤 적인 그런 측면으로 봐라. 네. 그리고 평론가보다는 실수요자. 반드시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 항상 접근하는 스탠스를 확고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